철민은 백미러로 뒷좌석의 서형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짧은 치마가 허벅지 위로 올라갔어요. 철민의 입이 말랐습니다. 한적한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서영이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왔어요. 철민 씨, 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서영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철민의 뺨에 닿았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만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참느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철민의 솔직한 고백에 서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철민의 마지막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45세 전업주부와 50세 택시기사 절대 만나서는 안 될 두 사람의 금지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은 택시 뒷좌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시간은 오후 7시 30분. 남편 재혁이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선 시간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그의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갑자기 늦어지는 퇴근 시간.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자는 습관. 그리고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들린 낯선 여자 목소리의 통화. 기사님 앞차 좀 따라가 주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45세의 그녀는 2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 입은 검은색 원피스는 그녀의 풍만한 가슴선과 잔한 허리를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받는 몸매였지만 재혁은 언제부터인가 그녀를 여자로 보지 않았어요. 100m 너머로 보이는 운전기사는 50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철민이라는 이름표를 담그는 다부진 어깨와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개인 택시를 몰아온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운전대를 잡는 모습은 안정감 있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무슨 일이신지. 철민의 목소리는 굵직하면서도 따뜻했어요. 그 음성에서 진실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서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을 미행하는 거예요. 말을 내뱉고 나니 현실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자신이 정말 남편의 뒤를 쫓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철민의 단단한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서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을 거예요. 택시 기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을 접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따라가겠어요. 철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재혁의 검은색 승용차를 따라갔어요. 강남역 일대의 복잡한 도로를 지나 고급 호텔가로 향하는 재혁의 차를 보며 서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는 마음과 이미 예감하고 있던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혼란스러웠어요. 오후 8시 강남의 한 럭셔리 호텔 앞에 재혁의 차가 섰습니다. 발레 파킹 서비스를 받으며 내리는 재혁의 모습을 서형은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평소보다 한껏 차려입은 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새로 산 것 같은 정장의 구두까지. 그리고 5분 후 다른 택시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긴 생머리를 뒤로 넘기며 호텔 입구로 걸어가는 모습이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서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재혁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허리에 손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호텔 리볼빙 도어를 함께 통과하는 장면을 본 형은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철민은 재빨리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백미러로 본 서형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그가 뒤를 돌아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에게서 나는 향기로운 샴푸 냄새가 차 안가득 퍼졌어요. 은은한 플로러를 향해 섞인 그녀만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향기가 슬픔으로 물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차례로 볼을 타고 내려왔어요. 조심스럽게 발라놓은 화장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20년 넘게 택시를 몰면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봤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서영처럼 품이 있고 아름다운 여성이 이런 배신을 당하는 모습은 더욱 안타까웠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뒤로 내밀었습니다. 이런 일을 목격하시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위로의 말이었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었어요. 서영이 손수건을 받으며 철민의 손끝이 살짝 스쳤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의 손가락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서형의 질문에는 자책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20년 동안 완벽한 아내이자 주부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요? 철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위로의 말을 찾기 어려웠어요. 대신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서영은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이 남자에게서 남편에게서도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4월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집에서 멍히 지내고 있었어요. 재혁은 그날 이후로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 없이 사라진 남편을 기다리며 혼자 식사하는 시간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밤 10시 서형은 결국 철민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철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서영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기사님, 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집에서 혼자 마신 와인 때문에 살짝 추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나른하면서도 쓸쓸한 음성이었어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바로 갈게요. 철민은 TV를 끄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위험한 신호를 감지했어요. 한강변 주차장에서 만난 서형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3일 만에 더 야위어 보였어요. 검은색 니트에 짧은 치마를 입은 그녀의 다리가 유난히 길고 하얗게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진하게 바른 립스틱이 창백한 얼굴을 더욱 부각시켰어요. 드라이브 좀 해줄 수 있나요? 서영이 차에 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가 예전보다 진했어요. 슬픔을 감추려는 듯 의도적으로 더 뿌린 것 같았습니다. 철민은 말없이 시동을 걸었어요. 한강을 따라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반풍경이 아름다웠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남편이 집에도 안 들어와요. 서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문자 하나 없이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철민은 백미러로 그녀를 슬쩍 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서영의 옆모습이 애잔했어요. 20년 동안 뒷바하지만 했는데 이게 뭐죠? 그녀의 질문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전업주부로 살면서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이고 오직 가정에만 헌신했던 세월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모님은 잘못이 없어요. 철민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훌륭한 분을 몰라보는 남편이 바보죠. 그의 말에 서영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철민의 진실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그런 말 해주시는 건 기사님뿐이에요. 서형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20년 동안 저를 당연하게 여기더니 이제는 아예 무시하는군요.
철민은 차를 한강변 전망 좋은 곳에 세웠습니다. 작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철민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영의 미소가 달빛 아래에서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기사님은 부인이 계세요? 서영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철민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5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암이었어요. 1년 동안 투병하다가 서영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괜한 얘기를 꺼냈네요.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철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죠. 그의 말에 서형이 깊게 공감했어요. 지금 자신이 느끼는 배신감과 상실감을 그도 경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났네요. 서영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끼리. 철민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로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형의 밤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되면 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위로받고 싶어서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워서였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철민과의 대화가 하루의 유일한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서형이 차에 타며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일주일 전의 절망적인 톤은 사라지고 대신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오늘은 흰색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블라우스가 몸에 달라붙으며 그녀의 풍만한 가슴선을 드러냈어요. 철민은 시동을 걸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불쌍한 여자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서형 자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몸짓, 달콤한 목소리, 그리고 가끔 보이는 섹시한 모습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디로 갈까요? 그의 질문에 서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기사님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요? 요즘 들어서 서영은 철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가 평소 어떤 곳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철민은 평소 혼자 갈 때 자주 찾는 해안도로 차를 몰았어요.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전망대였습니다. 밤이면 어선들의 불빛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와, 여기 야경이 정말 좋네요. 서영이 창문을 내리며 감탄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긴 머리가 살랑거렸어요. 달콤한 향수 냄새가 바닷바람과 섞이며 차 안으로 퍼져나왔습니다. 가끔 혼자 와서 생각 정리를 해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 자주 함께 왔던 곳이기도 하고요. 서형은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찡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니 얼마나 소중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모님 철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편하게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서형이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서영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미소에 철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보는 서영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서영 씨 그의 입에서 나온 그녀의 이름이 묘하게 달콤했습니다. 서영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철민의 목소리에 가슴이 설렜어요. 재혁은 언제부터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보라고 부르거나 아예 부르지 않았어요. 철민 씨, 서영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그녀의 질문에 철민이 잠깐 멈칫했어요. 가끔 외로워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특히 밤이면 더 그래요? 서영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요즘 밤만 되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시달렸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때문에 더욱 외로웠습니다. 저도 정말 외로워요? 서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이상하죠. 철민은 백미여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서영의 눈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옆에 있어도 외로운 거죠.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철민 씨와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철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도 서영과 있을 때면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한두 개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차 유리창에 투둑투둑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오네요. 서영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와이퍼를 켜고 차를 한적한 곳으로 옮겼어요. 빗소리가 차 안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더 우울해져요.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해요. 철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어서요. 서영이 그의 말에 고개를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도 철민의 따뜻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서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이해해 주시고 철민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서영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서영 씨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하면 이상할까요? 서영이 망설이며 물었어요. 어떤 말이요? 철민 씨 같은 분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의 고백에 철민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서영 씨, 철민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 서영이 천천히 앞자리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어요. 세상에는 그들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철민의 어깨에 살짝 닿았습니다. 서영 씨 이러면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서영이 속삭했습니다. 지만 지금만은 그때 밖에서 지나가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번쩍 비쳤어요. 깜짝 놀란 서영이 재빨리 뒤로 몸을 빼었습니다. 죄송해요. 서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철민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어요. 차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방금 전 일어날 뻔했던 일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야겠네요. 서영이 작게 말했어요. 네, 모셔다 들릴게요. 철민이 아쉬움을 감추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선을 넘을 뻔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넘게 될 거라는 것을.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도 빗속처럼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형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은근하면서도 대담한 유혹을 시작했습니다. 철민 씨, 서영이 차에 타며 평소보다 더 밝은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빨간색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오늘 저 어때요? 서영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철민은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봤어요. 평소보다 섹시하게 화장한 서영이 남자의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아름다우세요.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서영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가슴골이 더 깊게 드러났습니다. 철민의 입이 말랐어요. 네,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거칠러졌습니다. 서영은 그의 반응을 보며 더욱 대담해졌어요. 남편은 저를 못생겼다고 해요. 그녀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매력 없다고. 철민의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아름다운 여자를 못생겼다고 하다니 재혁이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말하지 마세요. 철민이 격하게 말했습니다. 서영 씨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서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에요? 그녀의 질문에 철민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기다렸어요. 진짜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도 아름답고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소도 정말 예쁘고 그의 시선이 잠깐 서형의 몸매를 훑었습니다. 스타일도 완벽해요. 서형이 기뻐하며 몸을 뒤로 젖혔어요. 원피스가 허벅지 위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하얀 다리가 도드러져 보였어요. 오늘 스커트를 짧게 입었어요. 서영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때요? 철민은 룸미러로 그녀의 다리를 봤어요. 길고 하얀 다리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예뻐요. 그가 진실하게 대답했어요. 서영이 더욱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여자로 봐주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철민 씨 서영이 부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혹시 저 같은 여자 좋아해요? 그녀의 질문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철민은 잠깐 망설였어요. 이런 대답을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해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해요. 서영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마치 꽃이 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철민 씨 좋아해요. 그녀의 고백에 철민의 심장이 뛰었어요. 차 안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영 씨, 철민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닐까요? 그의 질문에 서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서영이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금이 좋아요. 그녀의 말에 철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순간이 좋았어요. 서영과 함께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서형과 철민 사이의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의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곳으로 가요? 어디로 갈까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조용한 곳, 아무도 없는 곳으로 서영의 말에 철민의 심장이 뛰었어요. 그녀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철민은 차를 몰고 인적이 든 산속 전망대로 향했어요. 밤이면 연인들이 가끔 오는 곳이었지만 오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를 세우자 서영이 먼저 움직였어요.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서영 씨, 철민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서영이 그의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체온과 향기가 진하게 느껴졌어요. 철민 씨, 서영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철민 씨도. 그렇죠.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 참기 어려웠어요. 서형에 대한 그리움과 욕망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이성을 붙들려 했어요. 괜찮아요. 서영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철민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서형은 오랜만에 남자의 손을 잡는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서형이 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만 있어요. 그녀의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저도 지금까지 참느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철민의 솔직한 고백에 서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철민의 마지막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서영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어요. 서형의 몸이 그의 품에 완전히 맡겨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한 체온이었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달빛만이 그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금기의 선을 넘는 순간이 왔습니다. 뜨거운 입맞춤과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차 안은 그들만의 은밀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체온과 숨소리 그리고 간절한 속상만이 흘렀어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폭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런 감정을 느낀 지 오래되었어요. 서영은 여자로서의 자신을 되찾았고 철민은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죄책감과 만족감 그리고 더 깊어진 사랑.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철민은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의 말에 서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서영과 철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위로나 우정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어요. 서영에게는 여전히 남편이 있었고 사회적 시선도 신경 쓰이는 문제였습니다. 서영 씨, 철민이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어요. 네, 서영이 그의 품에 안겨 대답했어요. 요즘 들어 철민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자연스러웠어요. 지금 행복하세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네, 정말 회복해요. 그녀의 대답에 철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이 관계가 서영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계속할 순 없잖아요. 철민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언젠가는 결정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서영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관계, 사회적 체면, 경제적 문제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서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머리로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혼란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너무 편해요. 철민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서영을 사랑하지만 그녀를 힘들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서영 씨, 철민이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저와 함께 살아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영이 놀랐어요. 뭐라고요? 이혼하고 저와 새 출발해요. 철민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영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의 고백에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사랑을 고백받았어요. 저도요. 서영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뜨겁게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지? 사람들 시선은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민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 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서형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2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철민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하세요. 그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서영이 그의 품에서 미소 지었어요. 정말로 좋은 남자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서형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철민과의 미래, 남편과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요.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어요. 더 이상 불행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혁이 한 달 만에 집에 들어온 날이었어요. 여전히 다른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서영이 담담하게 물었어요. 예전 같으면 울면서 따졌을 텐데 이제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회사 일로 출장 갔었어. 재혁이 성의 없이 대답했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하자. 서형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재혁이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했어? 서영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했어요. 당신도 다른 여자 있잖아. 서로 깨끗하게 헤어지자. 재혁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어요. 설마 서영이 알고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거짓말하지 마. 서영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한 달 전에 호텔에서 다 봤어. 재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나도 다른 남자가 있어? 서영의 고백에 재혁이 더욱 놀랐습니다. 뭐 나도 바람 피웠어. 그러니까 서로 할 말 없지? 서영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누구야? 누구랑 그랬어? 재혁이 화를 내며 물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서영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둘 다 이 결혼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야? 재혁이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그도 이 결혼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법정대로 하자. 서영이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서로 변호사 선임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외로 순순히 동의했어요. 알겠어. 그날 밤 서영은 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민 씨, 웬일로 이 시간에 이혼하기로 했어요? 서영의 말에 철민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남편이랑 얘기했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의외로 밝았어요. 생각보다 쉽게 동의했어요. 철민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건가요? 서영이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죠. 철민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서영 씨를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3개월 후 서영의 이혼이 성사되었어요. 재산 분할도 원만하게 끝났습니다. 서영은 작은 아파트를 얻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철민과의 공식적인 만남도 시작되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철민이 새 집에서 서영에게 물었어요. 전혀 안 해요. 서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늦었나 싶어요. 그녀는 정말 행복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죠? 철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상관없어요. 서영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 인생이잖아요. 남들 눈치 보면서 살 순 없어요. 철민이 그녀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용기를 내주셨어요. 서영도 그을 안으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다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진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도 과거도 사회적 편견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두 사람이었어요. 서영은 마침내 자신의 행복을 찾았고 철민도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